어제 부분일식 다들 보셨나요?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죠. 그 확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린다는 것의 확률 말입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구에서 보이는 태양의 크기, 그리고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크기가 정말 우연하게도, 정말 말 그대로 우주적인 우연에 의해서 거의 똑같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그리고 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딱 지금만큼이라 가능한 거예요. 우주 안에 위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은 너무 많겠습니다만, 위성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크기로 그 행성에 사는 이의 눈에 보일 수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확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겸허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 사이 거리가 고작 우리 자존감을 위해서 결정되진 않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일식대만큼은 우리가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감정은 우주를 떠올릴 때를 제외하면은 일상에서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이라도 찾아보세요. 당분간은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6월 22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방탄소년단의 DNA였습니다. 문자 좀 보겠습니다. 김명주님, 김명주님 많이 보내셨죠? 이제 드디어 이름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부분일식 못 보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길래 알람까지 맞춰놓고 온 가족이 봤는데, 역시 우주의 신비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2039님, 아이들과 함께 태양 필터 안경 쓰고 봤는데요,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밥 먹여주는 생각도 아니고. 근데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구 밖으로 쑥 날아가서 뭔가를 이렇게, 이 규모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의 그 질량이 그 안에서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그럴 때 좀 우주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되는데, 늘 새롭고 늘 신비하고 늘 사람을 좀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최현정님,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외출해서 운동 상담도 받고 마트에 가서 간단히 장도 봤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나만의 시간, 배경음은 허지웅쇼 들썩들썩. 들썩들썩 해주신 거 보니까 금요일에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금요일은 늘 우리가 음악과 함께 하니까요. 문자들 감사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영화와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비리검사와 관련된 영화, 한지린 감독의 2016년도 작품 더 킹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최문선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게임만 하는 아들한테 시험 끝날 때까지 게임 금지야 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는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 치맥 금지야 라고 하네요. 그래서 알았다고는 했는데 큰일이에요. 이거 엉겹결에 알았다고 해버리셨군요. 이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등가로 교환될 만한 거래의 그 성격이 아닌데, 뭐 이를테면 너 고양 괴롭히지 마, 그럼 엄마도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알았어, 이렇게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이상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이미 알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말을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님, 제가 급식소 영양사인데요. 오늘 점심 메뉴가 한우 맑은 소고기 뭇국에 코다리 무조림, 비엔나 파프리카 볶음, 도라지 오이 무침, 배추김치인데요. 메뉴 괜찮은 것 같은데 누가 오늘 먹을 거 없다 그러네요. 이럴 때 너무 속상해요. 속상하시겠습니다. 게다가 영양을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걸 텐데 먹을 거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참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반찬에 뭔가 그 나는 고기다라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반찬이 없으면은 저는 굉장히 시무룩해지고 그냥 나가서 사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비엔나 파프리카 볶음은 그냥 뭐 저기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 반찬이지 고기가 아닙니다. 안타깝네요. 저 같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조성민님, 너무나 갖고 싶은 명품 가방이 반값에 또 반값으로 할인된 가격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당장 입금을 했고 물건 배송을 기다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후에 보내드릴게요. 아이가 아파서요. 좀 이상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아요. 결국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6명한테 똑같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20대 젊은 사람을 소송을 걸 수도 없고 그냥 가방에 눈이 멀어서 30만 원 냉큼 송금한 저를 탓해야 할까요? 위로 좀 해주세요. 근데 뭐 이미 신고를 하신 거라 가지고 형사범이에요. 뭐 경찰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미 소재 파악이 돼가지고 잡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벌 받아야죠, 뭐 이런 거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사기 당해봤는데 진짜 되게 비참하죠. 비참하고 내가 너무 바보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은 금방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욕심 안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값에 반값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지. 전지전 뒤편 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무법지대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많은 평론가 허남웅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평론가님과 인사를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옷이 먼저 보이죠. 오늘은 뭘 입고 왔을까?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자연의 시원함을 느끼고 싶어서 나뭇잎 문양이 들어간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시원해 보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지난주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네. 1일 1웅 네. 랩까지 해주시고 그랬는데 예봉조님께서 이름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네. 예봉조님께서 잠시만요. 우리 변호사님 자격증 좀 확인해봐야겠어요. 변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밌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상이 아니라 자격증 보라고요. 네. 자격증 카메라 대고 이렇게 흔들어달라고. 변호사 자격증. 변호사 등록 번호도 있어요. 예. 네, 저는 20840 등록 번호가.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다니지는 않죠? 다녀요. 들고 다녀요. 정말요? 네, 왜냐면 법원에 갈 때도 그걸 보여드리면은 좀 빨리 이렇게 막 수색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배지나 그렇게 신분증을 보여주기를 법원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무슨 합니다. FBI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변호사 자격증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렇게 크게 뭐 BHS 뭐 이렇게 써 있거나 그렇게 표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군요. 대신 그런 건 있지 않나요? 방문 같은 거 열 때 갖다 대면은 삑 하고 문이 열리는. 그런 IC 기능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요? 아무 정도 쓸모가 없잖아 그러면. 출금 기능 없습니다.
구지은님, 신유진 변호사님 저희 사무실의 인기 변호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허지웅 씨 많이 듣는지 신유진 변호사님 아시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신유진 변호사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라디오계 네. 라디오계의 어떤 큰손 빅마마. 주로 라디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이십니다. 오늘 무법지대에서 만나볼 작품은 한재림 감독의 2016년도 작품 영화 더 킹입니다. 네. 네.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본 쓰기 전에 내용을 교환을 하잖아요. 예. 근데 방송하기 한 4일 전부터 예. 계속 그 단체 카톡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오는데 변호사님께서 오늘 이 방송 전까지도 아침까지도 또 보내서 추가해 주세요. 네. 내용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체가 사법비리와 검찰개혁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라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한재림 감독 네. 간단하게 뭐 설명 좀 해주시죠. 연애의 목적으로 데뷔를 했는데 연애의 목적은 그런 로맨틱 코미디의 관습을 좀 완전 깼죠. 깼긴 했지만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었는데 맞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우아한 세계 같은 작품은 반응들이 다 좋았죠. 너무 잘 만들었어. 흥행은 그렇죠. 좀 약간 뭐 네. 이렇게 생각만큼 확 송강호 영화기 때문에 그렇죠. 확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송강호 영화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관객수는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영화 자체는 너무 네. 나 마지막 장면 진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야. 한국에서 조폭이라고 했을 때 네. 그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그 아버지 상과 연결하면서 굉장히 좀 색다르게 조합을 했잖아요. 그럼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그렇죠. 라면 냄비 엎어놓고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묵묵히 다시 걸레질을 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으로 그 아버지 뒷모습으로 끝내는 게 맞아요. 진짜 아주 명쾌하고 아름다운 그렇죠. 결말이 아니었나. 조폭인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 영화로 관상을 또 만들기도 했고, 큰 산소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든 작품이 오늘 소개할 더 킹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셨겠죠 당연히. 네, 이 영화 보면서 정말 순간 찰나의 집중력으로 여기 영화 실제로 그 실명으로 나와요. 대학교 이름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그게 그렇죠. 나오고 맞아요. 그 찰나의 공부를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하고 또 사법시험까지 군대에서 공부해서 합격하고 가능합니까? 아우 그렇게 되셨나요? 근데 영문에서 배우셨다고. 아니 실제로 저희 동기 중에 예. 저기 방위 복무 중이다가 예. 사법시험 합격한 최연소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방위에서. 네, 방인데 심지어 대학은 학부는 또 우리나라 학부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학부인데 우리나라의 방위 복무 중에 이제 공익이죠. 참, 공익. 아이고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계속 생각했어. 이상하다. 죄송해요. 나이가 그 정도가 아니신데. 되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공익 공무 중에 예. 공부를 해서 그래서 공익 공부가 끝나지 않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풍문으로 우리가 들었던 그러니까 막 검찰과 경찰과 언론이 유착을 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새롭기보다는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잘 맞췄네라고 해서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어떠세요? 변호사님 분들은 더킹을 보고 나서 굉장히 좀 사실적이다 아니면 좀 어떻다 인상이 어떠세요라고 물었거든요. 예, 그때 변호사님도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니셨어요. 제가 그랬죠. 사실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1%의 그 전략기획부에 네. 들어간 검사들 얘기잖아요. 1%. 제가 아는 검사들은 99%에 해당한다. 정말. 아니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한 발언 좋네요. 아니 전략기획부 쪽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쪽은 일반 나 같은 민간인과는 소통이 없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요약 좀 해주시죠. 주인공이 이제 조인성 배우인데요. 원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 안 했는데 권력을 쥐고 있는 이제 검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검사가 됐지만 들어가서는 그렇게 권력을 갖지 못했는데 극중에 이제 한강식 검사 정우성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그 라인을 타면서 승승장구. 하지만 그 승승장구하는 뒤에 배경에는 안 좋은 것이 있었죠. 안 좋은 것이 있었다. 그 안 좋은 것을 깨기 위해서 뭔가 이제 스탠스를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죠. 네.
정의와 원칙에 의거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극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예. 한강식 검사가 이 극 중 이제 조인성 배우에게 정치란 말이야. 복수 당한 잠깐. 만큼. 제대로 들을게요. 네. 우리 이게 드디어! 저는 개인기는 아니고요. 드디어 우리 현아원 평론가가 신진 변호사에 맞서서 맞서는 것도 정우성의 아니고 모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해볼까요? 정치란 말이야.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정치 엔지니어링이지. 죄송합니다. 저는 자격증이 없어서 왜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대충 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네. 기대가 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한 제가 죄송하죠. 그래서 더킹 제가 영화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는데 네.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현실과 좀 다르게 완전히 개혁이 마무리되는 내용이었습니까?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지만 더 좋은 세상. 그러니까 이제 부패한 그런 검사들은 결국 이제 처단을 받게 되고 이렇게 아까 말씀 주신 99%의 검사들이 묵묵하게 일해 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한재림 감독이 제일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검사 전체들의 이야기냐 이런 인터뷰 내용이 많아서 항상 이것은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1%에 해당하는 검사 이야기다. 99%는 이렇지 않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한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거의 서브투스 다니다시피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론의 난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씨 오늘은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킹 이야기하는 중이었죠. 뭐 법률적인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쟁점부터 들어가 보시죠. 영화 속 검사들의 광란의 파티. 영화 속 검사들의 광란의 파티. 스폰서 검사 처벌 가능할까? 아이고야. 영화 속에서 광란의 파티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극 중에 이제 네. 조인성 배우가 이제 검사 초기 시절에 아마 이제 재계의 그 자제인데 어떤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소하려고 하는데 검찰의 이제 윗선에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굉장히 높으신 뭐 기자분도 있고 재계 인물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또 수많은 또 여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유흥 파티 장면이죠. 그 파티에 아까 변호사님이 네. 네. 그 파티에 도대체 왜 그네가 있느냐? 네, 네. 그렇죠. 그 그네는 어떤 메타포냐? 네. 그 그네는 대체 어떤 의미냐? 음. 이런 말씀하시다가 혼자서 답을 내셨습니다. 네, 너무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효과음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빨리 그네 얘기하려고. 이 영화 보면은 이 한재린 감독 제가 스타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알진 못하지만 뜬금없이 네. 이 펜트하우스 파티 장면에서 그네 씬이 그렇죠. 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그네는 어떤 의미인 것 같다? 옥보단?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다른 두 명은 아무런 그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옥보단 장면에서 가져온 게 아니냐라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마주다. 오마주다. 이 존경의 표시라는 거죠. 예. 아니 약간 제 생각에 그냥 처음에 나이바가 생각한 거는 네. 노출 장면이 덜 나오니까 그런데 이 파티 자체에 어마어마한 유흥에 대한 그걸 활용 정점을 찍고 싶은데 그거를 메타포적으로 뭔가를 갖고 왔을 때 그 그네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연상되는 영화도 있고 그 연상되는 영화가 이제 옥보단이죠. 저만 아마도 이 영화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옥보단을 본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장면이 그 욕망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시하는 그 장소이고 그네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떨어졌다 그 욕망이 저울추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런 분위기를 천원적이시네요. 네. 드디어 칭찬 한번 받네요. 방송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김학의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 사업가 윤중천 씨로부터 뭐 원주 등 별장에서 13차례 성접대 받은 사건으로 기소가 결국 되었는데요. 이 기소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이거를 불기소를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작년 19년도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권고를 내린 거예요. 수사 권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기소를 해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루다가 기소를 하게 되니까 이게 공소시효에 걸린 거예요. 공소시효라는 것이 그 1억 이상의 뇌물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 무기가 공소시효. 예. 그러니까 이 무기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1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사라져요. 아하. 근데 그냥 1억이라는 금액이 안 맞춰지면은 일반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서 10년이기 되기 때문에 10년. 네, 10년이면은 공소시효 10년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부터 이 성접대 받은 사건 네. 그 동영상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사진이 캡처가 돼갖고 이제 거의 뭐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텐데 이게 왜 동일인이 아니라는 거지? 이 생각에 다들 한 번씩. 그렇죠. 맨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전문가까지 필요한 일인가 이런 예,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학의 전 차관은 예. 법정에서 가름마가 다르다. 아하. 내가 아니다. 맞아요. 이거는 가름마를 봐라. 아. 나는 항상 이 가름마인데 예. 이 영상에서는 이 가름마가 다르다라고 아하. 했는데 사실상 이 반전 효과라는 그러게요. 것들이 있어서 가름마는 예. 그 사람의 동일성으로 구별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죠. 미국 법정에서는 아예 증거로 채택도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과 반전의 가능성이 말도 안 말씀하신 되죠. 대로 그거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으나 법원에서 동일이는 맞다라고 그래도 인정하는 그 문구를 썼어요. 그런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 그 공소시효 때문에 너무 오래 끌었죠. 맞아요. 사실 검찰이 봐주기로 마음 먹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어렵게 수사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이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부분이 이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네. 예, 면소 판결이 났고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인정은 하는데 공소시효 만리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1억이 특수관광 넘는 1억이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그 1억이라는 금액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예.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증거 불충분은 무죄고요. 공소시효가 도과된 거는 면소 판결이 나온 연속 거죠. 발견이 나온 네. 거고. 그래서 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문정 부장검사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김학의가 경찰이었다면 최초의 수사 때부터 구속 기소를 했을 것이다. 경찰이었다면 검사가 아니라. 네,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제가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했지만 2013년도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 별장성 접대 이 동영상이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수강간 혐의로 6일 만에 내려옵니다. 네네. 바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변호사 등록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 등록증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았기 때문에 이미 거부를 해요. 부적절하다. 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거부를 하고 거부를 했다가 3년 만에 어렵게 변호사 등록을 하게 됐는데 다시 이제 2019년도에 이 사건으로 네. 수사가 전격적으로 재개된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그 특수강간 논란으로 사퇴를 시키고 그 이후에 그 변혁에서도 등록을 부적절하다고 거부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알 사람은 안다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런데 왜 검찰 조직에서 이거를 당시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건가요? 일부러 봐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문정 부장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예. 사건은 너무나 예. 명백해서 이거 경찰이었다면 이 사람의 신분이 경찰이었다면 반드시 구속 기소인데 이 사람의 신분이 검찰 출신이고 이 영화 더 킹에서처럼 굉장히 고위직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뭐 좋은 라인에서 이제 타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검찰에서 끊임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거죠. 변호사님께서 방금 전에 이문정 검사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으로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리 검사들 계속 꺼라. 대검 감찰부 안희연 검사가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극 중에 정우성 또 배성우, 조인성 배우 이 셋이 이제 검찰로서 라인을 타가지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김소진 배우가 연기했죠. 안희영 검사가 이들을 잡기 위해서 비리를 잡기 위해서 밑에부터 검사를 시작해요. 그 밑이라는 것은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그 태수라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활약을 좀 하게 되죠. 네. 극 중에서 안희연 검사를 보고 있으면은 이문정 검사가 연상이 된다. 네. 그 안희영 검사가 그 영화 대사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역사상 이 정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잠깐만요. 저하고 또 너무 비교되시잖아요. 다음에 평론가님 할 때 제가 판을 깔지 않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안 돼. 치고 나가세요. 그럼 제가 다시. 그럼 여기서 이제 김소진 다시 네. 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정보를 좀 드리면 네. 김소진 배우가 네. 이 영화에서요. 그 역할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전에도 보게 되면 더 테러 라이브에서도 기자로 이제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확실히 많이 알려지게 됐죠. 진짜 약간 살짝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나와요. 그렇죠. 박대수 씨, 내가 선배야. 그렇죠. 잘한다. 아, 되게 웃으면서 나오는데 이게 되게 서늘할 정도로 맞아요. 감찰부에 이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인 한강식 부장을 찍어 내리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데 통쾌함이 막 나오면서 근데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생기면서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감찰부장이 비리 검사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감찰부장과 어떻게 보면 비리 검사를 잡겠다고 하는 감찰부장과 이 검찰 그 윗선과 지금 약간 대치 중인 사안이긴 해요. 네. 사안이긴 한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문정 검사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하잖아요. 브리핑을 네. 하잖아요. 감찰부에 그 중에 안희연 검사로 네. 나오죠. 네, 안희영 검사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그럴 때 결재가 결국 안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희영 검사가 결국은 수사를 접고 다른 데서 이제 뭐 일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갔었는데 네. 지금 딱 현실에서도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고자 하는 그 사건이 뭐 지금 결재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약간 충돌인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다음 쟁점이랑 또 관련이 있어가지고 네. 바로 그럼 넘어갈까요? 네, 다음 쟁점이랑 예, 관련해서 제가 말씀. 이게 오늘 변호사님이 할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네. 아주 그냥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네. 하셔도.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그러면 통합해서 같이 하죠. 네네네. 이 검찰과 검찰 출입 기자 공생 관계인가? 아 그래요. 네. 검언 유착 그쵸. 사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극 중에서는 이제 몇 차례 나오는데 하나를 알려드리면 극 중에 이제 조인성 배우가 이 라인에서 버려진 후에 이제 그 언론을 상대로 양심 선언을 하죠. 이때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일찍 더 5분 일찍 인터뷰를 하자. 그리고 기자들이 훨씬 많이 온다라고 하면서 펼쳐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고 아까 말씀드린 펜트하우스에서도 같이 어울려 놀던 바로 그 인물들이었죠. 변호사님 현실의 검찰 출입 기자단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PD수첩에서 이 얘기를 전격적으로 작년에 다루긴 했는데 제가 이 영화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 평론가님이 조금 완화해서 해주셨는데 이 펜트하우스에 네. 그 처음부터 첫 장면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백 기자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백 기자가 이제 뭐 중의적인 의미다. 백 기자가 성이 110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농담까지 나오는데 예. 그 백 기자가 지금 최근에도 그 채널 A 관련해서 지금 채널 A에 백 기자가 있거든요. 네. 너무 신기하다. 우연으로, 네.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동일 인물 절대 아니에요. 동일 인물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영화 현실 같은 영화인가 영화 같은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예. 그 채널 A의 백 기자라는 사람이 지금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은 이 얘기부터 사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검언 유착이 뭐냐? 그 채널 A에서 그 이모 기자가 그 수감 중인 그 대표에게 이모 대표에게 이 대표에게 가서 이제 뭐 현 정치권에 있는 유력 인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하면 나머지 그 진술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내 뒤에는 검사장이 있다. 뭐 한모 검사장이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분이 자신이 피해자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모 검사장이 있으니 나만 믿고 우리만 믿고 그 정치권 유력 인사 유시민 이사장이죠. 네.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하기만 해라 라는 사실을 이제 MBC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사를 또 이상하게 급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이때 한모 검사장 이제 지금 차장 검사 이분은 이미 이름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지금은 피해자라고 이제 이미 밝히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피해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든지 피해 사실이다. 피해자라는 어떤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좀 지켜봤죠. 그래서 감찰을 하고 하다가 감찰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감찰부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거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넘겨라라고 인권부에. 해서 이제 인권부에서 수사를 해봤더니 이 채널 A에 있는 영화 속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채널 A에 있는 이 백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이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아하. 그래서 이모 그래요. 기자랑 차장 검사랑 대화하는 녹음 파일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이모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게 오늘 아침까지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래요. 네. 임은정 검사는 공수처 수사 1호로 문무일, 윤석열, 한동훈 고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임은정 검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아까 그 말씀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임은정 검사는 예전에 그 검찰에서 잘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분들의 그 재심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이제 무죄로 보여지진 않고 뭐 법원에서 알아서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백지 구형을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임은정 검사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합니다. 사실 검찰이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으니 이거는 무죄입니다라고 구형하는 것 자체가 없죠 거의. 네,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징계를 받았어요. 이렇게 백지 구형한 것에 대해서. 아 정말? 네, 원래 잠깐 이건 원래 그런가요? 통상적으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게 징계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징계 취소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3년여의 소송 끝에 결국에는 징계를 취소를 했고요. 네. 뭐 3년이나 걸려요. 그러게요. 오래 걸렸네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검사님인 거죠. 검찰 예. 내부에서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영화 속 안희영 검사처럼.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한강식이라는 절대 권력이 무너질 때 마지막에 이제 안희영 검사가 그 전략부를 찾아가가지고 굉장히 좀 고소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이 임은정 검사가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찰 내부에서 징계를 줘야 될 사건들에서 징계를 주지 않거나 징계를 주지 않거나. 네, 그러면 징계를 주지 않거나 아무런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연한 그 직무유기다. 그리고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계속해서 고발을 해왔어요. 근데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검찰청이 할 수 없으니까 경찰청에다가 고발장을 계속 접수를 했는데 이게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경찰은 사실상 예. 이제 너 올려봤자 이것이 불기소가 될 게 뻔하니까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 내가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제 끝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공수처가 설치될 때까지 그래요. 이 사건을 좀 갖고 있어달라. 네네.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수처에 넘겨달라. 그래서 수사 1호로 네, 넘겨달라라고 했는데도 경찰도 이제 수사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다시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고 또 불기소가 나오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고발이라는 거는 뭐 여러 차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정말 설치가 되면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1호 사건으로 고발을 다시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영화 이야기와 현실 이야기가 종횡무진 뒤섞여가지고 그렇죠. 먼저 나왔다가 뒤에 나왔다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전체가 뭔가 같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고 있는 네. 이 놀라운 현상.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거를 검찰과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도 보게 되면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고 해가지고 맞아. 예, 사건이 예. 벌어졌을 때 바로 터뜨리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묵혀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맥락은 좀 비슷하게 그쵸. 흘러가네요. 네, 네. 네. 지금 뭐 뉴스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 관련 문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이제 윗선으로 쭉쭉 좀 옮겨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마지막 장면은 열린 결말이에요. 그렇군요. 열린 결말. 당신 선택에 따라서 이 영화의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나왔듯이 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 사실 보면은 보도 양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주류된 언론사와 그 단지 반대되는 매체마다 다르죠. 예. 예. 그런데 국민의 선택이 심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이 중요하다. 사실은 제대로 된 국민의 선택이 그러니까 단순한 여론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냥 전에 했던 것처럼 네. 질질 끌어서 공소시효를 넘기게 하거나 네. 혹은 그냥 묻고 가기에는 일이 너무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가장 긍정적인 상황인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목이 괜찮으실지. 목이 매네요. 할 말을 다 못하신 것 같은.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뭐가지? 네. 네.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극 중에 이제 한강식이요. 예. 라인을 타야 되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라인을 가야 되는데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라인을 잘못 타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위기를 겪는데 그때 적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와소부진 춘풍 치유생. 와. 그러니까 그 당대 문장관이 백거이가 쓴 와. 이야기인데요. 역시 그게 평론가님 뭐냐면 멋지네요.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거 해야 된다고. 뭐야 지금 둘이 무슨 사이야? 아니. 야와소부진 네. 춘풍치유생. 들불을 놓아도 다 타지 않고 봄바람이 불면 다시 돋아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발생했던 일이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정의는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한강식 부장이 쓰는 아이러니. 본인들에게는 자기 죽지 않겠다는 거지. 그렇죠. 예. 자, 검사 쪽이 비리 검사가 살아날지 혹은 어떤 그 정의가 민중의 의지로 되살아날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지 오늘은 한재륜 감독의 2016년 작품 영화 더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허남홍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내일 과학코너에서는요 원종훈 대표 그리고 이명환 박사님과 함께 시간여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1로와 1호의 뚜뚜뚜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12시 20분